자, 책을 한번 볼게. 넓이 문제. 자, 간다. 오늘은 넓이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적분의 개념부터 먼저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 원래 우리가 쓰는 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문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있거든. 사실은 이 인테그랄이 의미하는 게 이 구간이 x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여기에 존재하는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fx들을 dx랑 곱하기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x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한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잘라서 보면 여기서 계산할 때 보면 이 계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무수히 많은 fx가 자 뭐 이렇게 이게 되게 이게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fx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초확대를 했다고 보는 거야. 초확대. 그러면 걔가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그 미용실 가보면 이제 뭐 손상된 모발 이렇게 하면서 보면 막 모발이 아니고 무슨 검은색 야자수처럼 생겼잖아. 막 이렇게 막 본 적 있나? 커트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 미용실 가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면 이제 광고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하면 뭐 영양제 주면 피부 모발 좋아진다 하면서 한데 이렇게 막 뭐 손상된 모발인데 이만해 무슨 야자수야 머리카락 한 개인데 근데 그것처럼 이거를 초확대해서 보면 점이 아니고 있잖아. 점이 아니고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굵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뭐냐? 이거 빨간색 표시해 볼게. 자, 요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요거야. 점이야. 이 점을 초확대해서 이렇게 본 거야. 이게 바로 dx야, 얘들아. 이게 이제 미적분 가면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하여튼 이걸 이제 좀 이해하자면 그런 거야. 그러면 이 굵은 이만큼 있지. 이만큼에서 여기 요 선 있지, 선. 요 선의 길이 이게 바로 fx거든. 세로선. 세로선의 fx야. 그럼 생각해봐. 이 하나의 넓이가 fx 곱하기 dx니까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쓰거든. 그럼 얘가 뭔 줄 알아? 이게 할게. 자, 이지 이거 이게 이거야. 노란색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노란색을 아주 촘촘하게 다 더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촘촘하게 다 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뭐다? 넓이다 이거지. 넓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태가 반듯하지 않은 형태라도 이제부터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 뭐 하면? 적분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x축에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A, 범위 여기 B.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저지랄 맨날 지각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비켜쳐봐. 자 이 부분을 한번 관찰해봐. 그럼 어떻게 돼? 진호 너 여기 앉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을 들어갔잖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잖아. 그러면 잘 봐. fx는 함수 값이라서 여기 지금 전부 다 함수 값이 뭐야? 마이너스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랑 요거는 밑변 길이 값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지만 오히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서 곱하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선 같은 게 전부 다 밑에 있는 마이너스들을 다 더한 거야. 마이너스들을 말이야. 마이너스를 다 더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적분 열심히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적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무엇을 가진? 부호를 가지는 넓이 개념이지?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야. 그래서 x축 밑에서 있으면 뭔데?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마이너스 넓이고 x축 위쪽에 있으면 뭐야? 플러스 넓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넓이지. 그럼 밑에 있는 마이너스일 때는 누가 넓이로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당연히 뭐 붙여야 되게? 이렇게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는 이제 원래 함수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딱 두 개 배웠어. 첫 번째 뭐야? x축 위쪽의 것은 적분 값이고 넓이 값이 똑같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면 넓이가 된다. 그렇지?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넓이가 얼추 정리가 되긴 하는데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x축하고는 거리 멀게 한 놈은 한 녀석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 y는 gx야. 또 다른 녀석은 쌤이 다른 색깔 펜으로 해볼게. 얘는 이렇게 생겼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돼 있어. 파란색은 y는 fx야.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이 상태에서 요점 있지, 요점. 요 교점. 교점을 땅땅땅땅땅땅 내려서 A. 요점은 땡땡땡땡 내려서 B. 그리고 X축 조금 더 연결해서 자, 요점은 내려서 이걸 C라 부르면 자, 요거 위아래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생기는 요 모양 있지,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런 게 이제 생기잖아. 이게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이렇게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를 S1이라 부르고 여기를 S2라 불러볼게. 그럼 S1 넓이는 인테그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지? 자, 여기는 비록 이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 이렇게 딱 그어서 생각해 보면 요거 파란색 함수값에서 흰색 함수값을 빼면 길이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 길이.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 파란색 함수가 fx거든? 그래서 fx 위에 있는 함수 빼기 밑에 있는 함수는 gx거든? gx를 이렇게 빼잖아. 자, 한글로도 써. 위에서 뭐를 뺀다고? 아래를 빼서 적분을 하면 그럼 넓이가 돼.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온전히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값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B에서부터 C까지는 그래프 형태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B에서부터 C까지 둘러싸인 부분은 어떻게 생겼어?
흰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둘러싸인 부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뭐 해야 돼? gx 마이너스 fx를 한 다음에 그다음 적분을 해야 여기 온전한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요걸 듣고 이해했다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서 아까 그렸던 x축의 1번 자, 요런 그림에서 얘를 구하는 그때 자, AB 구했을 때랑 2번 이렇게 해서 AB를 구했을 때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아까 1번 내용이었는데 자, 이거는 x축하고 함수로 둘러싸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얘는 그냥 fx였다는 거 기억나? 근데 얘는 뭐였어? 인테그랄 넓이로 계산할 때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앞에 뭐 붙였어?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요건 안 붙여도 된다고 했었지, 그치? 맞나?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잠깐만 펜 멈춰. 쌤 얘기 들어봐. 얘를 있잖아. 얘를 둘러싸였다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봐봐. 얘는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마. 봐, 이거 있고 밑에 있잖아. 이 두 개로 둘러싸였잖아. 그럼 인마 이름은 뭔 줄 알아? 인마 이름은 바로 x축은 y는 0이 이름인 거야. y는 0이. 그러니까 얘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가 뭐냐면 사실 fx 뒤에 빼기 0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치? 구조상. 자, 그러면 얘는 왜 마이너스 붙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는 위에 게 누구야? 위에 게 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이고 밑에 게 뭐야? fx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 둘러싸인 관점에서 보면 0 빼기 fx를 해야 넓이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0이 생략되면서 적혀져 있게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해 관점을 여러 개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적분 특징 얘기할 때 우함수, 기함수 적분하는 것도 얘기했어? 그래? 그리고 이제 필기 좀 멈추고 이제 문제 풀 텐데요. 좀 이따가 자, 넓이에 대한 중요 공식들이 있거든. 넓이 중요 공식들. 그 중에서 일단 한 개는 일단 알려줄 테니까 교과서 풀 때 필요할 테니까 적어줄게. 자, 3번. 넓이를 구할 때 되게 중요한 모르면 안 되는 중요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한 개만 알려줄게요. 자, x축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요리는 게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서 여기 넓이를 구해봐 라는 상황이다 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뭐를 붙였을까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넓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이 y 값이 ax 제곱 bx 플러스 c를 a의 괄호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관점에서도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면서 a는 문자 아니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앞으로 빼내고
앞으로 빼내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부분은 전개 열심히 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적분까지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적분하면 열심히 적분합니다. 이거 힘들겠다. 자, 이거 적분하면 자, 오늘 하루만 힘들게요. 오늘 하루만. 알파 플러스 베타에 2로 나누고 x제곱에 알파 베타 힘들어. 자, 이거를 알파 베타 대입해서 자, 지금 쌤이 하는 게 지금 인테그랄 부분이야. 그치? 요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공포인 게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뺄 건데 빼면 이제 코피 터지거든.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넣는 방식으로 그나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에 베타 3승 빼기 알파 3승. 자, 여기 있는 부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적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여기 쌤이 알파 베타를 썼네. 알파 베타 적분하면 알파 베타 x제. 그래서 요거는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에브리바디 전부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가 공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이 위로 쭉 올라갈게요. 여러분은 계속 밑으로 쓰세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었다. 그럼 이게 3분의 요거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이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자,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잘 들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묶여 나갔잖아. 그럼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말고 베타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 그래서 요거랑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여기 안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남겠지. 그리고 이제 닫겠지. 자, 이제 웃긴 건 이제 이 부분을 쌤이 6으로 해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이고 여기 2니까 6이죠. 자, 위에는 2배 때리면 2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에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6알파 베타입니다. 3배 안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이 부분 3배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알파 베타에 3베타 제곱. 자, 뭔가 되게 많죠? 6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베타 속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2알파 제곱, 요거 만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여기 6. 이렇게 되는데, 진짜 신기하죠? 이 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많죠?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뿅 이렇게 뽑아내면 앞으로 팍 뽑아내면 6분의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됩니다. 이건 절대 2번 할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드디어 이 부분이 계산되더라. 자, 이제 개쩌는 거 뭔지 알아야 되나? 지금 이 식이 있잖아.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흡수해서 얘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에 여기는 하나 더 있으니까 몇 제곱? 세제곱으로 3제곱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마이너스 6이 있었죠, 그쵸? 그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산한 게 어디냐? 여기서부터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5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계산한 거다. 근데 마이너스 a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자, 요거는 6분의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다?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값진 공식입니다. 이게 누구라고? 여기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자, 계산할 때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 계산을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서 그 부분 계산이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 1에서부터 3까지 이런 거 구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식 없어요. 그냥 인테그랄 하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다 이거지. 자, 뭐라고 한다고? 외운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세제곱? 세제곱.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자, 이건 누구야? 이거 갑자기 A 뭐야? 이거는 누구의 개수? 최고차 개수. 최고차 개수인데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되면 이상하겠지. 왜? 이게 큰 근 빼기 작은 근이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일도 당연히 있을 거 아이가?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말도 안 되지 않아? 이게 마이너스 넓이가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표시. 자, 최고차 개수는 델고 5 대 절대값 표시. 최고차 개수는 델고 올 때 뭐 하라고? 양수로 표현해서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외우는 방법. 자, 지금 약간 피곤하죠? 피곤하지, 대현이? 자, 9구단으로 외운다. 9구단. 자, 9구단 2단 외우고 있나? 9구단 2단 아나? 윤건아? 9구단 2단 아냐고. 그래. 자, 몇 차 함수야? 2차에 2. 뭐? 3. 어쨌거나 2차 적분했으니까 3차 됐을 거 아니야. 지금면 2, 3은 6 이렇게 외워. 그래서 요 6을 외우는 방식이야. 어떻게 외웠다고? 2차, 3차, 6 이렇게 해요. 2, 3은 6 이렇게 9구단으로 해요. 2, 3은 6, 2, 3은 6. 자, 2차의 부분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네,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교과서에는 딱 요거 한 개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누가 질문했다 치자. 알았지? 질문했어, 누가. 자, 누가 무슨 질문할게? 누가 무슨 질문할게? 1번. 동그라미. 요거를 가르쳐 주니까, 2번을 누가 물었어. 이런 거 물은 거야. 아, 선생님, 요렇게 돼 있는데, X축 말고 직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요렇게 생기니까. 애매하게 막 중간 자르는 거는 그냥 둘러싸인 부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요 교점 값하고 얘가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 점에서 내리고 요 점에서 내려서 일단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요거 베타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치면 자, 요 점하고 요 점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요거를 넘겨가지고 알파 베타 구하겠지? 맞나? 그럼 이제 요거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요 넓이를 인테그랄에서 구하지 말고 요 넓이는 바로 6분의 여기 동그라미 요 최고차 계수 a의 절대값 한 다음에 교점 빼고 3승하면 답입니다. 얘도. 얘도 똑같이 이게 넓이 계산입니다. 질문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누가 묻네. 3번. 이렇게 생긴 애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나 있고 딴 색깔 펜으로 이렇게 생긴 애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애매하게 자르잖아? 그건 인테그랄 해야 돼. 근데 요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것도 요 교점하고 요 교점을 요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세워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시 이 상태에서 이게 이쪽으로 띡 넘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알파 베타를 구할 거야. 근데 그걸 구하면 당연히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a-a 다시 x제곱 플러스 b-b 다시 x 플러스 c-c 다시 이런 형태로 이제 얘를 한번 모을 거란 말이야. 맞나? 그럼 이제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x제곱의 개수가 뭐 직선일 때도 얘가 x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서 자, 근만 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둘 다 2차일 경우는 a-a'-가 계산을 할 때 알파 베타를 계산할 때 x제곱의 개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도 역시나 6분의 그런데 최고차 개수가 a 빼기 a-의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자, 요게 바로 넓이 계산입니다. 자, 일단 자 오늘 첫 번째 넓이 1 끝. 그렇게 시계를 대놓고 봐도 되는 거야. 자, 교과서 펴라.
꺼졌지? 아니니? 아까도 안 꺼졌었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해서 그냥 바로 이 그림 아닌데? 아니 응. 조졌는데? 6번 해줄까? 그림이 이상한데? 응? 그럼 몇 번인데? 6번? 6번의 함수 좀 불러줘. x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맞나? 그 다음 뭔데? 마이너스 2? 너네 이거 어떻게 그렸어? 그렇게 그린 근거는 뭐야? 얘는 요거를 x가 0 이상인 거랑 x 0보다 작은 거랑 이렇게 갈라서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붙여도 되고, 붙였지 너네.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야. 이것도 소개해 줄게. 여기 절대값 있지? 제곱도 절대값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f의 절대값 x 그림이야. 그러면 얘는 f의 x를 그린 후에 x의 0 이상만 그려서 y축 대칭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요런 관점도 한번 필기해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되어 있는 절대값은 사실은 이 제곱은 절대값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얘는 절대값이 있는 형태다 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f의 절대값 x고 얘는 fx를 x의 0 이상만 그려가지고 y축 대칭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얘를 자신 있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만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에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여기 띡 찍고 여기 찍고 자 요런 식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을 거야. 아마 그림이. 여기가 2분의 1이 나올 거였거든. 그런데 우리는 x 0 이상만 그려서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바로 이걸 두 번 나눠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대칭 4개 그냥 이렇게 2개 그리는 거지.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그 문제가 그래서 뭐로 나왔더라? x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반틈 잘라가지고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네. 그렇지. 자, 또 문제 질문 있어요. 없죠? 뭔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너네들이 할만하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있어. 이렇게 해주니까. 나 좋아해야 되는 거 맞지? 뭐 나야 뭐 좋지. 나 그냥 맨날 놀러 오는 마음으로 오면 되잖아. 되게 이제 자, 오늘 두 번째 넓이. 근데 내가 진짜 지금은 실실 웃고 있는데 쌤이 정말 만약에 화가 꼭대기 같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복습을 잘 안 하면 그래서 이거 바닥은 없다, 이거 지하실은 없다, 지금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서부터는 진짜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된대. 자, 넓이 2다. 자, 이번에는 제목은 넓이 2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에 맨 앞쪽에 자 얘기가 나오는 주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수행평가나 이렇게 서술형으로 서술형 안 내는데 수행평가 주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된다. 바로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왜 라지 fb 빼기 라지 fa인 것인가?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이건 이거다라고 했지. 이게 왜 이렇다는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오늘 해주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PT 오실 때 백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트 백지.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왜 라지 fb 빼기 라지 fa인가? 자,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 x까지 ft dt를 한번 세팅해 봅시다. 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적어주면 더 좋거든요. a에서부터 b까지 자 이렇게 y는 fx를 그려놓고요. ft 합시다. ft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t축. 자, 얘들아, 저 a에서 x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a, 그치?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런 뜻이지, 그치? 자, 여기 지금 상수, 이런 것도 봤지?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여기 상수, 변수 들어오는 형태 공부했지? 자, a, x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건 틀림없이 적분한 다음에 x 들어가면 이건 x에 대한 함수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쌤이 s, x라고 예쁘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s, x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이다. 식으로는 이렇게 생기고 그림으로는 여기다. 맞나? 자, 이때 여기서 조금만 확장해서요. 자, 요만큼 정도만 가서 델타 x만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만큼 같다는 거는 이 자리가 x 플러스 델타 x라는 거고, 자, 색깔펜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된 거. 자, 이 파란색 부분 테두리 있지? 이 파란색 부분 테두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노? S의 x 더하기 델타 x라고 불러야겠지, 당연히. 맞지? 자, 그게 바로 이 파란색인데요. 재밌는 얘기.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한번 S의 x를 뺀 부분을 표시해 봅시다.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뺀 부분을 표시해 보면 다른 색깔 펜, 오늘 색깔 펜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여기 부분이다. 그치? 이 부분이다. 자, 이렇게 뭐 B금은 안 치겠습니다. B금 안 칠게요. 자, B금 치고 싶었는데 참았어. 자, 이 부분이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잘 들어봐야 돼. 자, 이 부분 얘기를 이제 해야 돼. 잘 들어. 여기 지금부터는 펜 놓고 들어. 자, 이렇게 생긴 부분 있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있잖아. 이 부분 중에서 이 높이가 이쪽이 좀 크지? 그래서 이건 최대값 M. 이렇게 제일 길다고 해서 M. 여기는 제일 짧다고 해서 M. 소문자 M으로 표시할게. 자, 그러면 여기 뺀 부분은 이렇게 지금 슉슉슉 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자, 쌤 봐. 필기하면 안 돼. 필기하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자, 여기 M 곱하기 델타 X한 사각형 이렇게 나지막한 소문자 M 스몰 m의 델타 X 곱한 요거 부분. 이 부분보다는 얘가 큽니다.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큽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얘가 라지 m으로 델타 x 간 사각형 요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델타 x 한 녀석보다는 작습니다. 인정? 즉 요 구간 안에 f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봤을 때 말이야. 최소값 높이에서 만든 사각형보다는 이 부분이 크겠지. 그치? 그런데 최대값에서 만든 부분보다는 작겠지. 그치? 근데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같을 수는 있어, 서로.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다. 인정? 자, 이제 계속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델타 x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이 부등식을 델타 x라고 하는 부분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델타 x 양수값이니까 이게 최소값과 s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 sx 나누기 델타 x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대박 사건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있잖아. 이 상태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이해되는지 봐봐. 쌤이 이거를 좀 단순하게 그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예쁜 척 하려고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여기가 존나 엽기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했는데, 우씨, 이렇게 이제 갔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여기가 아주 험한 애, 아주 험한 이런 애가 아니고 이렇게 아이고 인상 참 더럽네 이런 애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x야. 근데 여기 최소값은 찾아보니까 뭐 여기라고 치자, 알았지? 여기 좀 더 처지게요. 자, 요 새끼가 최소야, 알았지? 최대는 어디 있어? 여기지. 맞나? 잘 봐. 자, 여기서 요 상태에서 쌤이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자, 필기하지 말고 들어.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존나 더티한 부분이라도 이거는 요 최소값에서 만든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크지. 근데 최대값에서 만든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자명하게 작지. 그래서 이 범위에 있다. 이거 일단 인정되지. 그치? 근데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이 상태에서 델타 x를 극미하게 보내. 0으로. 델타 x를 극미하게 보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간격이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간격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 새끼는 가만히 있고 얘가 줄어드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다시 요거랑 있는데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이게 아니라고. 여기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잘 봐.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지. 그치? 그건 쌤이 이렇게 잡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델타 x를 극미하게 오는 과정의 동영상에서 살짝 멈췄다고 해볼게. 여기서 멈췄어. 아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멈췄어.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최대값이 아니야. 최대값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최소값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바뀌었지? 맞나? 근데 이거를 더 짧게 잡아봐. 더 짧게 잡아서 어떻게 됐어? 최소값 여기 있지? 최대값 어디 있어? 여기지? 맞나? 더 짧게 잡아봐. 그러면 최소값 여기 있지? 최대값 여기 있지? 맞나? 더 짧게 잡아봐. 어떻게 되게? 극미하게 가잖아? 그럼 이 새끼는 fx로 돼. 얘도 fx로 돼. 이거 이해돼?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필요한 사람만 적어놔. 이렇게 예쁘장한 걸로 설명이 안 돼. 정말 이상한 놈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와, 이게 잡아당기면서 최대 치수가 막 바뀌지, 그치? 근데 점점 폭이 적어져서 가까이 갈수록 결론은 뭐가 돼? 최대값이자 최소값이 fx로 가면서 얘가 샌드위치 법칙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잖아. 얘들아 봐라. 이게 델타 x가 미분 처음 배울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에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극미하게 가면 이게 f'x 됐던 거 알지? 이게 그냥 s로 적힌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뭔데? 바로 s'(x)였던 거지. 그래서 이 값이
fx와 fx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바로 S'X는 fx가 되는 거야. fx와 fx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fx가 되었다 이거지. 자, 80% 했어.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SX가 되고 얘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붙는 거야. S'X가 fx인데 얘를 부정적분하면 c를 붙여야 돼.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c야.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색깔펜 맨 처음에 여기를 SX라고 둘 때 이거는 상수 변수기 때문에 미분할 때 이거 적분 파트 저번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얘가 요거가 이 fx, ft가 야의 도함수고 여기 아래 끝이 a일 때 똑같이 뭐로 잡으면 x를 얼마 넣으면 a를 넣으면 윗끝 아래끝 같아지면서 그 값이 이거 상관없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SA가 0이라고 했죠.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SA가 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SA가 0이므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보세요. S의 A는 라지 FA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 이게 SA가 얼마라고? 0이지? 그러니까 라지 FA 플러스 C가 0인 거야. 그러니까 C가 얼마인 거야? C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라지 FA인 거야. 자, 그래서 요 자리 밑에 없어서 이쪽으로 간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라지 FA 넣어줘서 여기 C, 여기 흰색 여기다 이제 넣어줘서 쓰면 S의 X는 바로 라지 FX 마이너스 이 상수, 적분상수 부분이 라지 FA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이 SX를 원래 모습 인테그랄로 다시 복귀시키면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면 야가 인테그랄 A에서 AX까지 FT DT가 되고 이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는데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X에다 얼마를 B를 대입하면 여기 B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B면 여기 B.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T DT가 뭐가 된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 증명 끝.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훑어줄게요. 칠판은 크게 지운 건 없습니다.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왜 라지 fb 빼기 fa냐? 결론 증명됐고, 자, A에서 X까지 FTT 여기 변수로 세팅해서 SX라고 부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멀쩡한 거 하나 그렸습니다. 얌전하게 생긴 거. A에서 X까지. 뭐라고 뒀어? SX. 그런데 얘를 얼마만큼? 델타 X만큼 증분시켰어요. 이걸 증분시켜서 이 전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안 적었네요. S의 X 더하기 델타 X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체 파란색에서 이 부분 흰색 부분을 빼면 노란색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노란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서로 곱한 넓이보다는 이거보다는 크지만 이거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걔를 극미하게 하기 전에 일단 요거를 델타 X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극미하게 가버린다. 즉 리미트 돼버린다는 거야. 리미트 돼버리면 이 새끼는 S 프라임 X가 되고 이 최소값과 이 최대값은 급격하게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도 최소값도 전부 다 이 끝값이 됩니다. 이 끝값이 이게 이렇게 막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똑같은 fx가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는 그러면 fx와 fx 사이에 있으니까 fx가 되고 얘를 부정적분하면 sx는 라지 fx 플러스 c가 되는데 sa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다 a에 0을 넣었더니 c 값이 마이너스 라지 fa가 나옵니다. 그래서 sx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인데 얘를 원래 모습으로 돌린 다음에 x에 얼마를 b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요까지. 그렇지. 자, 오늘은 넓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자, 속도하고 거리 얘기해 줄게. 요거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그 시간을 보통 문자를 t를 쓰거든? 그럼 t초, t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걸로 만든 함수를 이제 운동함수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막 만드는 거니까 움직이는 애거든, ft가. 그러면 이 움직임을 가지고 함수로 만들면 그게 시간이 이제 1, f1, 그럼 뭐야? 뭔지 알아? 1일 때 시간이 1일 때 위치, 2 넣으면 2일 때 위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x는 ft라고 어디서 본다면 뭐라고 생각한다? 아, 이거는 위치를 말하구나. 근데 이거를 미분 마지막 단원에서 미분해봤어요. 자, 뭐 했다고요? 위치를 미분해봤습니다. 뭐가 될까요? 네, 속도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해봤죠? 네, 가속도 됐습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은 그런데 무슨 시간? 적분 개념 시간. 그러면 오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자, 한번 말해봐. 이거 보고 대답해봐. 자, 상희가 대표로 대답하고 망신 당해. 위치 어, 플러스 맞을 뻔했잖아. 우와, 잘했어. 근데 보통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잘 대답했어.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안 돼요. 위치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 이 VT를 생자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게 좀 그 개념상 말이 안 되는 게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속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속도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요 땅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땅 하고 눌렀으면 여기가 0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보통 뭐 시계 처음 잴 때 보면 00초에서 시작하잖아. 근데 내가 좀 변태같이 10초부터 20초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일반적인 개념은 A에서부터 B까지겠죠? 그러면 이 V 자체를 적분했을 때 위치식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FT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B도 넣고 잘못 썼다. F 아니다. 미안. X지, X. 자, 그러니까 V가 X가 되는데 B 넣고 A 넣으면 X, B 빼기 X에 이런 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 자,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그 적분하는 구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B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뺀 거니까 요거 뭐라 불러야 된다고? 위치 변화량이야.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자, 속도 적분하면 뭐예요? 위치야!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알았지? 뭐라고 해야 돼? 위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 변화량이면 그럼 난 근데 위치 알고 싶어. 위치 알고 싶어 이랬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야.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찾아. 내가 여기 어디 있지? 하고 찾았더니 이렇게 처음 위치에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원점에 있네. 0. 내가 1에 있네. 1. 내가 10에 있네. 10. 그런데 요 땅.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는 거야. 뭐로 간다고? 요 땅 했으니까 요 땅은 무조건 0초야. 알았지? 0초부터 t초. 여기 t니까 t초까지 뭐? 속도 적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는 뭐라고?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속도를 적분한 거.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속도 두 번째. 아까 그 속도 거리란 말 지우고 원 써놔. 속도 원. 그다음에 속도 투. 또 투.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좌표에 t라고 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멈췄어. 지금 쌤이 그린 그림은 바로 VT 그래프입니다. Y는 VT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얘기할게요. 자, 체크하고 여기 A, B 쓸게요. 자, 이 그래프, V 그래프에서 V가 0이 되는 순간이 보이죠? 언제입니까? 여기랑 여기죠? 두 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금을 치면요. 자, 이 넓이가 무엇을 뜻하게? 이게 인테그랄 아니니? 맞지?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이 부분은 위치가 이만큼 변한 거지? 얼마만큼 변한 거야? 플러스 얼마만큼 변한 거지? 쌤이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해 볼게. 7이라고 하자. 그럼 이 7, 이게 무슨 소리야? A초 동안 얼마만큼 갔다는 거야? 걸어서 7m 갔다는 거야. 언제까지? A초에서. 7m 딱 가인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저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어쨌든 여기 7m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뒤로 돈 거야. 탁. 자, 바로 뭐라고? 요 점이 A와 B가 운동 방향을 바꾼 시점. 그래서 쌤이 이제 A초인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또 탁탁탁 간 거야. 근데 여기가 빼기치를 하자. 맞지? 그럼 쌤이 여기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얼마만큼? 7m를 반대로 간 거야. 원래 가는 방향. 그럼 어디게? 그렇지. 바로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다시 원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두 번 원점에 있는 거죠.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원점 출발이라는 느낌이고 얘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다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잖아.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야. 더하기 7 빼기 7 하니까 제자리가 0인 거지. 현재 자리가. 알겠지? 이런 것도 많이 묻는다. 다시 원점에 도달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7인데 여기가 만약에 5 빼기 5잖아. 그럼 원점에 도달 안 하고 요거 한 2m 남겨놓고 이제 있는 거지. 자, 근데 요 순간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에 딱 B초에 왔는데 B초에서 또 이렇게 돈 거야.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살아보자. 자, 그리고 이제 C에서 이제 드디어 멈췄어.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쌤이랑. 간다. 1번. 요거 1번. 요거 1번. 운동방향 바뀌었다. 2번. 원점 도달 언제? B초. B초.
3번. C의 위치 어디? C의 위치 얼마? C 위치 0초부터 해서 봐봐. 7만큼 갔다가 빼기 7만큼 갔다가 다시 더하기 4만큼 왔으니까 현재 얼마야? 4m에 있는 거 4m. 4번. C가 움직인 거리. 이것도 묻거든. C가 움직인 거리를 묻거든. C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이거는 내가 걸어간 거리를 다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있잖아.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어? 7m를 갔지. 내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7m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7m 에다가 자, 2 빼기 7은 뭐야? 빼기 7은 뭐야? 내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 그럼 이거는 뭔데? 걸어간 거 아니야? 이것도 뭐로 변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뭐라고? 양수로 변한다고. 더하기 4 그대로지, 그치? 얼만데? 18이지? 자, 가적거린 펜. 자, 색펜. 색깔 펜. 위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적분의 느낌이고요. 부호가 방향을 다 생각하는 거야. 더하기도 빼기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적분은 다 생각하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밑에 있으면 밑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수로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넓이적인 느낌으로 풀고, 위치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 적분적인 느낌으로 푼다. 자, 그리고 마지막 V가 0이 되는 순간을 더 적어줄게요. 자, 뭐 있다? 멈출 때, 또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도 V가 0입니다. 이거는 상식. V가 0일 때는 세 가지. 첫 번째, 멈출 때. 멈추면 진짜 V가 0이잖아. 언제? 운동 방향 바꿀 때. 세 번째,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자, 요거 세 개 외워. 자, 다시 책 교과서 145쪽에 4번 체크. 빨리 체크. 1번 144 활동 1 예제 2 문제 3 분석 142 전부 다 시작 143 자, 얘들아 좌표가 1인 이게 무슨 말이야? 저거 처음 위치라는 소리. 그리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VT는 6t 빼기 3t 제곱이다. 1번 위치, 2번 t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 3번 t1에서부터 3까지 거리, 움직인 거리. 자, 던진다. 으차. 자, 갑니다. 위치부터 계산할게요. 위치는 처음 위치 얼마? 1 더하기 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6t 마이너스 3t 제곱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적분을 열심히 해봐. 적분 6t 적분해봐. 3t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적분해봐. 마이너스 t 세제곱을 0t 들어가봤자 똑같겠구만. 그래서 답은 3t 제곱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자, 요게 1번 답이라는 거. 그런데 CF 자, 꿀팁 조금 더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법. 위치
좀 얍삽한데. 자, 그냥 빠꼬미. 자, 뭐냐면 이 부정적분 느낌으로 풀어도 빨라요. 정적분 파트인데 부정적분 느낌으로 풀면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빨리 풀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식 있지? VT식 무슨 인테그랄이야? 이러면서 이거 그냥 부정적분 때려. 시작. x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는 하면서 6t 3t 제곱 적분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게 뭐야 얘들아. 좌표 1. 저거 틀림없이 아무 시간도 안 일렀을 때 아니야? 0초일 때 아니야? 0초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어. 0초일 때 얼마? 1.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맞지? 똑같지? 그래서 요 한 줄씩을 줄일 수 있어. 자, 원래 푸는 거 꿀팁. 맞지? 2개. 부정적분 느낌으로 풀어도 된다. 내가 쌤이 학생 때 인테그랄 쓰고 푸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자,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위치 변화량. 배웠지? 아까 개념으로. 자, 위치 변화량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되지. 적분식 불러. 시작. 인테그랄 얼마? 1에서 3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6t-3t 제곱에 dt 적분이니까 이거 생략할게. 이건 너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 3번 할게. 인진 거리지. 자, 요거 봐봐. 칠판 봐봐. 이건 1에서부터 3까지 6t-3t 제곱을 쓰고 이거를 절대값 표시해봐. 이 개념이야. 절대값이 넓이 개념이야. 물론 절대값을 썼다고 계산할 때 뭐가 뭐 달라지는 건 없어. 똑같이 그림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취급하고 플러스는 그냥 그대로 풀고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그냥 풀면 되는데 요거는 쌤이랑 같이 해볼게. 자, 뭐라고? 절대값 표현은 이제 표현적인 거고 실제 풀 때는 이 새끼를 그려서 생각해야 돼. 그럼 3t 2t 아이고 2 빼기 t 이렇게 이제 써야 되지 않겠나? 맞나? 그러니까 6t-3t 제곱은 3t로 묶으면 2-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위로 볼록하게 생긴 새끼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이야? 맞아. 1은 여기 있겠다. 그렇지? 딱 가운데. 자, 가운데에 있는 거를 느꼈어. 자, 1에서부터 얼마까지? 1에서 3까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요거를 ft라 그냥 귀찮은데 볼게요. 자, 요거랑 더하기. 자, 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합니까? 2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ft dt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6t-3t 제곱 넣고 요것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근데 좀 이거 계산하기 귀찮다.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계산을 6분의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은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말고 여기는 뭐 할 수 있다고? 6분의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6분의 최고차 계수 얼마? 마3이지. 그럼 3으로 써야 돼. 절대값이라서.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2 빼기 0이니까 2의 3승이지? 2분의 8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4지? 그치, 그치. 적분 졸라 열심히 하면 4 나와, 4. 근데 반띵이지. 얼마? 2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한 거야. 이렇게 그냥 주워 먹어. 샥 이렇게 주워 먹어. 주워 먹고 여기는 뭐 한다? 여기 계산해. 이제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6t 플러스 3t 제곱에 dt 그래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붙인 값을 적분하셔야 합니다.